네, 안녕하세요. 삶을 창조하는 영국술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둔 학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아이가 4학년이거든요. 그럼 이제 1학년 때 학교 입학할 때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좀 마음이 안정이 됐겠다, 안심됐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책 일단 엄마 심리 수업입니다. 네, 윤우상 지음이고요. 이분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입니다. 네, 지은 책이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은 2018년도인 것 같아요. 아이랑 광화문 교보문고에 갔다가 저는 이제 그때 아이랑 그렇게 교보문고 광화문까지 이렇게 다니는 거 참 즐거움이었는데 지금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네요. 네, 그때 이제 요걸 신간 코너에서 봤어요. 제가 거의 이제 육아 서적들을 이제 주로 이제 한 번씩은 쭉 둘러보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뭐 저희 이제 젖먹이 떼고 나서부터는 정말 육아서적도 많이 보고 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남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니까 이제 잘 안 읽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또 내가 뭐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괜히 죄책감 들고 또 이런 것도 해줘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또 불안감이 들게 하는 그런 부분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 책은 딱 발견하고 요 책은 처음에는 제목이 딱 뭐 이래라 저래라 또 가르치려고 하나? 또 뭐 나 못하고 있다라고 또 내가 또 이 책 읽으면서 나 또 비교당하겠다 막 이런 마음에서 그냥 한번 훑어봐야지 했는데 이 책 보고 나서 제가 그래 엄마의 내가 너무 애쓰고 잘하려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내 아이를 믿는 거,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거, 그거 중요하구나 하면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안정되고, 그래, 나 아이 키울만 하지. 나 지금 잘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여기에서 또 굉장히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부분. 그래서 제가 주위에 학부모님들과에도 참 요즘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아이 때문에 어떤 부분이 저희 아이가 좀 특별하죠. 뭐 저희 아이 힘들지 않나요? 제가 이제 연극 수업할 때 그렇게 이제 혹시 이야기해 주시는 어머님들한테도 제가 이 책을 좀 권해드리기도 했었어요. 제가 먼저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저자께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아이의 기질, 아이가 타고난 성격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기질은 한 생명이 태어날 때 하늘이 준 것이다. 그래서 천성, 하늘의 성품이라고도 한다. 하늘이 준 기질을 갖고 평생을 살아야 한다. 물론 기질도 변하긴 한다. 나이 들면서 저절로 바뀌기도 하고 노력해서 조금씩 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갖고 있는 기질의 강도가 바뀌는 것이지 다른 성향의 기질로 역전되지는 않는다.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고집이 세다, 온순하다, 빠르다, 느리다 등등이 기질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기질에 좋은 기질, 나쁜 기질은 없다. 기질은 일종의 소질이다. 우리 아이는 너무 욕심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어떤 엄마의 고민이다. 욕심이 있어야 앞에 나서기도 하고 승부욕도 있고 험난한 사회에서 밀리지 않고 살 수 있다. 하지만 욕심이 많으면 가지려고 아둥바둥하고 남하고 싸워서 이기려 하고 못 가지면 분하고 괴롭다. 그러다 보면 세상살이가 팍팍해진다. 욕심 없으면 출세는 못할 망정 좀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은가.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도 마찬가지다. 대개 빠른 기질을 부지런하다고 보고 느린 기질을 게으르다고 본다. 부지런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편하면 행복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게으른 사람도 그럭저럭 괜찮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자. 게을러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늘에서 게으른 기질을 주었고 부지런해야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늘이 부지런한 소질을 준 것이라고. 부지런한 사람은 별 소득 없이 사서 고생할 수 있고
게으른 사람은 별 노력 없이 인생 편하게 살 수도 있다. 모든 기질에는 일장일단이 있다. 아이 교육의 기본은 아이의 기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다. 내 아이를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이의 기질을 바꾸려고 애쓰는 거다. 부모가 아이 성향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아이는 문제아이, 못난 아이가 된다. 부모는 왜 자식의 기질을 바꾸려고 할까? 그 이유는 아이의 모습이 기질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렇고 또 기질이라고 해도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그 밑바닥에는 부모의 불안이 숨어 있다. 대개 부모의 성향이 아이에게 투사된다. 아이 속에 엄마나 아빠의 안 좋은 면이 들어있으면 그걸 못 견딘다. 나의 성격이나 배우자의 성격은 어떻게 못 해봤지만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내 성격도 배우자의 성격도 조금도 고치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아이는 바꿀 수 있다고 믿는가? 기질은 소질이다. 기질은 그 사람이 갖고 태어났고 가장 잘하는, 가장 잘 맞는 생존 기술이다. 기질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준 것이다. 저절로 그리 된 것이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것이다. 내성적인 사람이 생존하기 더 어려울까? 아니다. 생존 방식이 다를 뿐이다. 나서서 생존하는 사람이 있고 숨어서 생존하는 사람이 있다. 힘센 호랑이는 멸종 위기에 있지만 소심한 토끼는 웬만한 산에 가면 다 있다. 엄마는 아이의 기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한다. 그것은 운명이기 때문이다. 토끼로 태어난 아들을 호랑이로 바꿀 수 없고 곰으로 태어난 딸을 여우로 바꿀 수 없다. 소심한 아이의 생존 기술이 안정과 안전인데 엄마는 나가서 싸우라고 한다. 어쩌란 말인가. 아이의 기질을 건드리는 이유는 엄마의 욕망이나 불안 때문이다. 내 아이가 잘 나갔으면 하는 욕망이거나 도태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다. 욕망이건 불안이건 엄마는 아이의 기질과 싸우면 안 된다. 기질 싸움을 하는 순간 자녀 교육은 거기서 끝이다. 아이의 기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엄마가 운명의 흐름을 잘 타고 넘는 지혜로운 엄마다. 내 아이를 찬찬히 바라보자. 내 아이 속에 누가 들어있을까? 내 아이 속에 누군가를 집어넣고 못마땅해 하고 미워하고 걱정하고 있지는 않나? 지금 나는 고장난 아이, 고장날 것 같은 아이를 고치는 엄마 수리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순수한 내 아이에게 부정적인 모습을 덮어 씌우고 있지 않은가? 소심할 것 같은 아이, 키가 안 클 것 같은 아이, 공부 못할 것 같은 아이, 내 아이가 불량품으로 보이는가? 그러면 고쳐야 한다. 아이가 아니라 엄마를 고쳐야 한다. 아이가 고장난 게 아니고 엄마의 눈이, 엄마의 마음이, 엄마의 생각이 고장났다. 나의 불안, 나의 욕심, 나의 편견을 수리하면 아이는 말짱해진다. 엄마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믿어주면 된다. 어떤 약점이 있더라도 어떤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도 그 모습으로 행복하고 씩씩하게 잘 살 거라고 믿어야 한다. 엄마의 그 믿음이 아이를 당당하게 만든다. 네. 저는 정말 이게 정신건강의학 박사가 어떤 여기서 운명이라고까지 얘기해요. 아이의 그 성격은 타고났고 하늘이 준 거라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절절했고 정말 그대로 그냥 아이를 확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비교도 안 되고 이게 왜냐면 초등학교 아이 보내고 나면 이 뭐 선생님의 말 한마디 아니면 지금 같은 또래 아이들하고의 또 어떤 행동상에서의 모습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막 내가 모르는 어떤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막 나름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 정말 아이를 믿어줘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에서 정말 강조하고 그리고 아이의 기질은 생존 기술이래요. 그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것을 타고났다라는 것이 정말 저는 턱 하고 그때
이게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의 기질이나 성격은 그냥 그 아이의 어떤 개성적인 모습이 아니라 살아가야 되는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생존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존. 이 아이가 그거로 뭐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기질, 성격 이런 것들은 생존 기술이라는 이 말이 저한테는 턱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들으셨던 분들도 아이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생존 기술이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하든 엄마들은 봐주고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것이 그 아이의 생존 기술이기 때문에 하늘이 내려준 거기 때문에 그거 덕분으로 아이는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덕분으로 아이가 어떻게 잘못되고 뭐 도태되고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생존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아이는 잘 살아갈 수 있다. 그게 그 아이를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돼서 저도 아이가 되게 좀 이렇게 어떤 활동에 관심이 없고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 1학년 때 좀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읽고 나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정말 그 불안한 엄마가 아이를 보는 거지 불안한 마음으로 보는 엄마가 있을 뿐이지 아이는 그대로 완전하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저는 증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 부분 좀 읽어드려 볼게요. 그 아이들 심리 검사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초등학교 가면 혹시나 아이들 그 조금 행동이 좀 튀거나 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좀 더 굉장히 활발하고 한 아이들한테는 이런 심리검사나 학습검사, 성격검사에 대한 또 그 권유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기서 책에서 얘기한 것 좀 한번 참고해 보세요. 학습 성격 심리 검사의 한계. 성격적인 문제, 학습 문제, 자연스러운 발달상의 문제를 치명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치료한다고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이 적지 않다. 아이가 조금만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쪼르륵 상담소로 달려가 심리검사를 받는다. 심리검사가 만병통치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를 들어야 마음이 편해진다.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이 안 되면 오히려 불안하다. 확인이 될 때까지 여기저기 검사받으러 돌아다니고 결국 진단을 받아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진다. 아이러니다. 아이를 치료한다고 데리고 다니면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병들어간다. 엄마가 아이를 옆에 끼고 돌봐줘야 하는 관계가 고착된다. 엄마가 과보호하고 아이를 가르치고 교정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 아이는 뭐가 문제인지 모른 채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다. 엄마 손 안에서 아이의 자발성은 죽고 아이의 생명력은 약해진다. 엄마는 그런 아이를 내가 돌봐야 하는 아이로 잠재의식 속에 못 박는다. 아이는 독립의 힘을 잃고 평생 의존과 반항을 반복하게 된다.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심리검사를 받고 문제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자 그 치료 방법이라고 제시하는 것이 공감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거란다. 병 주고 약 주는 꼴이다. 이게 무서운 함정이다. 아이를 불량품 만들어 놓고 공감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준다? 이런 엄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그 사랑은 짠한 사랑, 슬픈 사랑, 불안한 사랑이다. 이런 사랑을 주면 아이 정신에 독을 넣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 해도 남들이 아이를 장애라고 하더라도 엄마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축복이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장애인지 아닌지 모호한 아이, 장애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아이, 장애 아닌 아이를 모두 장애로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아이를 사랑한다면서 잠재의식에서는 짠한 사랑, 슬픈 사랑, 불안한 사랑, 억울한 사랑, 분노의 사랑을 하고 있다. 불쌍한 내 아이니 슬픈 사랑이고 앞으로 어찌 살까 하는 불안한 사랑이고 왜 내게 이런 시련이 하는 억울한 사랑이고 왜 저런 애를 하는 분노의 사랑이다.
심리 검사는 절대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 학습이나 성격 관련된 검사는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진단 내리기도 애매모호하고 혹 진단을 받아도 특별한 치료법도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치료의 대상이 아니다. 성격은 발달의 문제거나 기질의 문제라 정상, 비정상을 가를 수 없다. 학습 능력은 뇌의 발달, 집중력, 호기심, 동기, 욕심, 환경 등 판단의 변수가 너무 많아 어느 하나로 단정 지을 수 없다. 문제 삼으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쉬운 예가 있다. 엄마들이 잘할 때를 생각해보자. 그때는 ADHD라는 용어조차 없었다. 코 올리는 아이, 싸움 좋아하는 아이, 새침대기 아이, 장난꾸러기 등 되게 산만했고 우왕좌왕했고 말썽쟁이였다. 그런다고 부모가 우리를 문제아 취급했나? 훗날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나? 아이들은 다 그러면서 자란다. 그게 아이다. 내 마음 같아서는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심리검사 권유금지법이라도 만들었으면 싶다. 때로 사려 깊지 못한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에 엄마가 불안에 빠지고 아이는 문제아가 되는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심리검사에 대한 이러한 권고는 순전히 내 경험에서 비롯한 것이다. 자기 아이를 환자로 만들고 고통 속에서 헤매는 엄마를 너무 많이 보았다. 발달 단계상 조금 늦은 아이를 치료한다고 끌고 다니는 엄마. 툭하면 아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상담소 쇼핑하는 엄마. 병 아닌 병 걸린 아이를 데리고 괴로워하는 엄마를 많이 만났다. 심리검사 무용론을 주장하려는 게 아니다. 누가 봐도 문제 있는 아이는 당연히 검사받고 치료받아야 한다. 다만 무분별한 심리검사의 폐해를 또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되게 속이 너무 시원했어요. 사실은 저희 아이도 심리검사를 권유받았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네. 이 부분에서 이 정신건강의학 박사가 이렇게 저는 양심 선언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정말 강하게 얘기하죠. 그렇게 아이를 불안하게 이렇게 심리 검사를 받게 하는 엄마의 그 마음에는 그 어떤 불안한 사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사랑이나 혹시 그 안에 슬픈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이에게 독이 된다라는 얘기. 굉장히 마음에 정말 와 닿았고요. 그래서 권고 심리검사 권유 금지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정말 여기서 가슴에서 이렇게 우러나서 확 하고 터져 나온 말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꼭 이분이 그거를 모든 심리검사를 다 없애자라는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에서부터 초등 3학년까지는 최소한 아이가 계속 생명은 변화하는데 계속 변화하고 있는 단계의 어떤 아이를 딱 고정지어서 어떤 심리검사라는 확률에 의거한 그런 걸로 딱 단정지어서 아이를 본다라는 것도 굉장히 모순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와 엄마의 관계가 오히려 더 불안정해지고 엄마는 더 불안한 마음이 가중된다라는 게 좀 너무 많이 와닿았고 정말 뜻하지 않게 저는 이 책을 맞이했는데 이 윤우상 지은이 작가님 정말 박수 많이 쳐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정신건강의학에서도 저는 나름 그 부분 굉장히 많이 좀 뭐라고 하나 양심 고백을 하신 듯한 그런 느낌도 들어서 저는 요즘 이렇게 각 분야의 그 전문가께서 자기만의 목소리를 내시면은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더라고요. 그게 어떤 그 말들이 삶은 살만해. 그래.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어떤데 인간이라는 게 어떤데 뭐 이렇게 힘을 넣어주는 것들이 저는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책 초등 1학년 지금 등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님들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해서 아울러 추천합니다. 엄마 심리수업 윤우상 지음 네. 이 책 저는 지금 빌려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극술사였습니다.